안녕하세요. 월세영 리나쌤. 로망코치입니다. 오늘은 뭐 하는 날인가요? 되게 중요한 날이라고 들었는데. 고시원 언박싱. 오늘 잔금날이에요. 우리 거가 되는 날인데요. 잔금날 주의해야 될 사항들과 꼭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고시원 잔금날 주의사항에 대해서 영상에 담아보려고 여기 현장에 왔습니다. 내가 인수받은 고시원을 처음 낱낱이 확인할 수 있는 날이잖아요. 네. 돌아보기 전에 코치님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거 있나요? 일단 공실 확인을 꼭 먼저 하셔야 되고요. 시설에 관련된 부분들, 소방이라든지 누전 차단기라든지 수도 계량기, 보일러 위치 이런 것들은 꼭 당연히 확인을 해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제 잔금날이 왔잖아요. 우리가 계약서 작성할 때 공실 특약을 적을 거예요. 잔금일에 공실 개수를요 꼭 고시원 와서 문을 열어서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 과정이 앞단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시설적인 부분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여기는 사무실이에요. 사무실 안에는요 CCTV라던가 전화기, 카드 단말기, 그리고 가장 중요한 수신기인데요. 사실 저희가 고시원에 오작동에서 발신기에서 벨이 울릴 때가 많아요. 그럴 때는 이제 오작동 여부를 확인을 하셔야 되고 더 이상 울리지 않게끔 먼저 작동을 시켜주시고요. 각 방에 감지기에 불이 켜져 있는지를 일일이 다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오류가 난 감지기를 찾아서 교체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진짜 이상이 없을 때 다시 복구를 누르셔가지고 원상태로 되돌려 놓으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수신기의 작동법을 알아두시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잔금해야 되는 날 꼭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요. 여기에 있는 시설들의 연락처를 핸드폰에 다 저장하는 거예요. 갑자기 일이 터지면 이 번호 찾는 것만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따라서 내 핸드폰에 번호를 다 저장을 해놓은 다음에 급한 일이 생겼을 때 바로바로 누를 수 있게끔 맞습니다. 하는 거예요. 초보 원장님들한테는 정말 중요합니다. 고시원 같은 경우에는 고시원 말고 외부에서 이제 업무를 봐야 되는 일이 굉장히 많잖아요. 전화번호를 또 알아보러 가기도 힘들고 저장해 놓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이거 완전 꿀팁이죠. 꿀팁이죠. 여기 고시원은요 서울에 방 40개 넘는 올 미니로 이루어진 고시원입니다. 여기에서 거리가 어느 정도 되죠? 한 30초 거리인 것 같은데요. 여기서 그냥 봐도 바로 여기 보일 정도입니다. 비가 와도 우산이 필요 없다. 네. 입지가 정말 중요한데요. 고시원은 우리가 사는 거주 대체 상품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역과의 거리가 또 이렇게 중요합니다. 거의 만실로 운영 중에 계세요. 복도랑 좀 볼까요? 아, 여기 총무님 방이에요? 네. 총무님이 몇 년 정도 되셨어요? 한 4년, 5년 됐어요. 앞으로 저희도 좀 잘 부탁드려요. 총무님하고 또 간단하게 인사를 나누고 주방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쌤 방금 네. 총무님이랑 대화를 하셨는데 총무님이 이 고시원 오신 지 한 4년에서 5년 정도 되셨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고시원의 여러 가지 특이사항, 고시원에 대한 부분을 가장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우리 원장님이 여기를 처음 인수를 하셨을 때 총무님과 함께 가고 싶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처음에 저희가 인수를 받으면 사실 아무런 정보가 없거든요. 근데 이렇게 총무님이 계실 경우에는 그분을 통해서 입실자들 정보라든지 주의의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운영할 때 좀 편안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세탁기, 건조기가 다 있는데 건조기 사용하실 분 2,000원이라고 써있네요. 돈을 입금하고 사용할지 그냥 무료로 제공할지 그건 이제 바뀐 원장님이 선택하시면 되는 부분이라서 저라면 건조기 무료로 다 제공해드리는 걸 좀 추천해드립니다. 인덕션이 이렇게 나눠져서 있는 게 굉장히 편하잖아요. 요리를 할 때 따로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분리를 해놓으신 거 보니까는 굉장히 사용자가 편할 수 있도록 세팅을 해놓으신 것 같아요. 이전에도 고시원 해보셨던 분이 신설을 하셨던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는 굉장한 메리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시원 인수를 해서 인테리어를 하든 안 하든 적어도 한 달에서 3달까지는요 초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이후에 오토 또는 반오토가 가능하겠죠. 나가볼게요. 공용 주방 옆에 샤워실 2개가 있고요. 여기 복도 끝에 또 화장실 2개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각각 분리되어서 준비되어 있는 미니룸입니다. 샤워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타일을 좀 한번 하신 것 같아요. 진짜 딱 샤워만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에요. 거울 있고 환풍기 있고 샤워 시설만 딱 준비가 되어 있네요. 깔끔하네요. 지금 봐서는 큰 하자나 뭐 누수 부분 이런 거는 눈에 띄지는 않습니다. 생활하다 보면 물을 쓰다 보면 한 번, 2번씩 생길 수 있어서 미리 체크해두는 게 중요합니다. 볼게요. 미니 방은요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가 좀 신기한 게 지금 문 창가 쪽은 뽀송뽀송한데요. 이쪽 보이세요? 문 양 옆에 색깔이 노르스름하게 변했거든요. 물이 흘러내려온 자국들을 보면 위층의 누수가 아닐까, 아니면 과거의 누수였다가 지금 잡았을 수도 있어요. 그걸 좀 의심해 볼 수 있어서 이런 경우에는 이 위층 꼭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우리가 계약서 쓰는 날 누수 특약을 줬거든요. 이런 누수가 일어났을 법한 장소들을 체크해서요
양도 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야겠죠. 이런 부분이 색깔이 조금 변색이 되어 있습니다. 또는 누수 의심되는 부분을 스팟으로 다 표시하셔서 꼭 양도인과 협의를 해주셔야 돼요. 보통 고시원은요 누수 특약 한 달 넣습니다. 누수 특약을 제대로 해놓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누수라는 게 굉장히 원인 찾기가 어렵고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어요. 만약에 혹시 그걸 빼먹었다 했을 때 누수가 발생하게 되면 비용이 사실상 굉장히 많이 듭니다. 누수는 기본 단위가 60에서 70부터만 시작하는 경우도 있고 하다 보니까 꼭 그 부분은 신경 써서 잔금날 양도인하고 한 번 더 다시 이야기 좀 나눠보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잔금일에는 혼자 오면 안 돼요. 2명 이상 와야 돼요. 한 명은 서류 검토하고 한 명은 시설적인 부분 다 체크하고. 이제 위층으로 올라왔습니다. 또 복도를 따라서 볼게요. 이게 네모나게 생긴 게 정건구라고 하는데요. 옛날 건물에 정건구가 많이 있으면 많이 있을수록 그 안에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처음에 이 건물을 시공했을 때 만들어진 것이 아닌 운영하다가 위에서 뭔가에 문제가 있어서 정건구를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인수를 하고 일주일 내로 이 정건구를 다 열어서 안쪽을 확인을 해주세요. 딱 열어서 보면은요. 배관에 물자국이 보인다던가 바가지를 받쳐놓거나 쟁반을 받쳐놓거나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정건구를 열어서 과거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확인하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여기는 복도 폭을 보니까 고소방이잖아요. 80년도 또는 90년도에 지어진 고시원일 거예요. 따라서 스프링쿨러가 이런 모양으로 있습니다. 원래 스프링쿨러 함이나 원래 위치가 있는데 이렇게 외부에 있다는 거는 소방법이 2000년도에 한번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모든 고시원에 스프링쿨러가 설치돼야 된다 하는 그 법이 바뀌어서 신설 이후에 생겨난 스프링쿨러입니다. 그래서 모양도 이렇게 엉망진창인 거예요. 그나마 다행인 거는 스프링쿨러를 다 각 방마다 분배해놓고 그리고 나서 천장 마감을 한 것 같아요. 이 배터리가 또 잘 나가요. 이건 좀 교체한 것 같은데 30만 원 했던 것 같죠? 여기는 교체했다. 그리고 또 봅시다. 여기는 아래층과 좀 달라요. 아래층은 주방이었는데 여기는 똑같은 주방이 아닌 다용도실 같은 느낌이에요. 여기 보니까 짐이 또 많네요. 정 원장님께서 입실료를 내지 않았던 분들의 방을 빼신 것 같아요. 날짜가 적힌 거 보니까 이 날짜에 빼셨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 걸까요? 한 달에서 3달 정도 보관을 하고 있다가 이 입실자분들한테 계속 연락을 해야겠죠? 어떠한 이유에서 물건을 두고 간지 모르겠지만 언제까지 물건을 빼달라 해서 주기적으로 계속 연락을 보내고 그래도 답이 없으면 그때는 짐 처분하겠다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처분을 해야 됩니다. 지금은 눈에 보이는 곳에 있지만 창고에 그냥 막무가내로 방치해 놓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까지 다 체크해서 버려야 될 짐과 조금 더 보관해서 처분해야 될 짐을 딱 분리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보일러 또 볼게요. 여기 보시면 보일러에 시공 연월일이 있습니다. 2022년 12월 25일이에요. 교체한 지 얼마 안 됐네요. 맞아요. 그래서 이거는 좀 더 단단하게 쓸 수 있겠다라는 것도 추정할 수 있습니다. 보통 보일러가요. 고시원 같은 경우에는 한 7년에서 8년 쓰면 고장이 나더라고요. 부품 교체하고 뭐하고 하는 비용이 교체 비용 맞먹기 때문에 설치 연도도 다 파악을 해두셨다가 문제가 생길 시 바로바로 대처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 마지막으로 하나 더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무전 차단기. 네, 맞아요. 이게 왜 중요하죠? 갑자기 콘센트가 안 돼요. 불이 나갔어요. 냉장고가 안 돼요. 이런 네. 문의가 옵니다. 그때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될 게 누전 차단기예요. 이게 만약에 떨어지면은 전기가 차단돼 버리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전등 쪽에서 누수가 있거나 비가 새면 안 되는 불이 날 수 있는 부분에서 누수가 생길 때는요 차단기 먼저 쫙 내려볼 수도 있어요. 만약에 불이 떨어졌다면 원인을 찾기도 쉽기 때문에 누전 차단기가 어디 있는지도 가장 먼저 파악을 해두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잔금일에 해야 될 일, 꼭 놓치면 안 되는 일들을 저희가 쭉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지금까지 쭉 본 것들을요, 서머리 해보겠습니다. 소방벨 울렸을 때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 수신기 확인. 시설들의 전화번호를 저장하기, 공실, 호실을 체크해서 각 층의 공실 확인하기, 주방과 공용 부분 체크하기. 공실에 누수 자국이 있는지도, 또 기둥 있는 방들도 있더라고요. 기둥 있는 방들이 있는지. 천장의 점검구 확인하고 누전 차단기 확인하기. 초등생이 잔금치인 고시원 쫙 보셨는데 이 고시원 자체는 어떠셨어요? 그냥 베스트죠. 입지도 갑이지만 시설적인 부분에서도 크게 손댈 게 없습니다. 큰 문제 없이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심이네요. 우리가 오늘은 잔금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앞으로도 고시원 계약, 인수, 운영에 도움이 되는 부분 많이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